네, 안녕하세요.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의 일환으로 준비됐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부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해오고 또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 계신 분들 참 많은데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줄 앉아 있는 분들은 리액션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같이 진행 맡은 날 PD 구호성이에요. 날라리 PD가 아니라 날 지식을 캐는 남자.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 청소년 멘토링이나 북포럼 그런 어떤 지식 공동체나 또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또 저희 여기 압구정 지식 카페에서 해서 참 기쁘고요. 자, 먼저 저부터 해서 자기소개 좀 진행자 또 송환 씨 자기소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메인 게스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도 소개. 저 다시 소개요? 네. 무슨 소개해야죠? 했나요?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오늘 메인 게스트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 유지돔 운영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와 사랑을 행복하게 하는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소셜벤처 오르그닷의 고유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크니까 토크인데 이게 MC와 여기 게스트와만의 토크가 아니라 여기 오프라인 참가객들, 온라인 시청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 서로 소중한 시간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지금 페이지 아까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을 사회적 기업가 포럼 페이지에다가 댓글로 여러분 관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써주시면 저희 진행자들이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좀 좋은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 이 두 분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 사업가로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오늘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이분들의 사업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 대표님은 네. 대학교 때부터 사회적 기업을 했다고 잠깐 프로필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기업의 DNA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는 기업가는 타고난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되게 좀 많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풍파를 좀 많이 겪으면서 큰 편이라서 이사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됐나 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나에 대해서 계속 좀 접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로 좀 풀어내는 게 결국엔 저한테 좀 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고민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비슷한 네. 고민들을 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한상엽 대표님이 좀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 재수했거든요. 재수해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이제 원래부터 꿈이 꼭 창업을 하자라는 꿈이 있어서 대학교에 간단한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처음 했던 사업은 요즘에 온라인으로 웹툰 많이 보시잖아요. 그 웹툰을 포탈들에 공급하는 사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작가분들이 다 페이를 바꾸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작가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몰랐던 세계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더 바라보게 됐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게 그 당시에는 지금 너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최초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넥스터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잠시 회사에 몸담았다가 위즈덤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제 사회적 불합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불합리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때 웹툰 작가들의 유통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 불합리를 제일 느낀 겁니까? 사실 그게 처음 시작됐던 계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그냥 우연히 홍대 작가들이랑 술을 먹는 자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실 홍대에서
뭐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술 먹으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나는 그림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그림쟁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이 사회가 날 가만두지 않는다. 그림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어렸으니까 뭐 지금도 어리죠. 네. 그 어린 시기에 너희들이 그림 그려라 그냥. 내가 그 그림 팔아볼게. 이런 계기로 시작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홍대 작가들이나 지금도 뭐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학 졸업하면은 뭐 거의 뭐 100만 원도 못 받는 월급이거나 100만 원 초반대 월급 받고 맨날 야근해 가면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고유경 이사님. 네. 저는 사실 한 대표님이랑 비교해 보면 되게 평범한 이렇게 그 경험들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교 잘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으로 맨 처음에 야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 그러니까 야학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뭐 상록수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야학을 시작을 했다가 본인이 상록수의 주인공.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거나 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학 작품에서 봤던 거는 굉장히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네. 기왕에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집안을 뭐 부양해야 되고 뭐 그렇지는 않은 좀 상황이어서 그럼 기왕에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면 내가 그 가진 거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회계학 전공을 했었고 나도 사회에 나가야 되나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축제판으로 어떻게 좀 들어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대표님 보신 거랑 비슷하게 뭐 예술가들이 고생하는 거, 기획자들이 고생하는 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방향을 틀어서 가다 보니까 흘러 이렇게 오게 됐었던 것 네. 같아요. 아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사실 이게 또 3학년, 4학년이 지나가면서 동아리다 보니까는 네. 계속 연락은 하고 있지만 또 네. 그렇게 또 손을 어느 정도 놓게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년 사회적 기업가 뭐 네,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네. 청년이라면 두 분 뭐 실례지만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한 대표님. 29살. 29살. 네. 우리나라 나이로. 네, 우리나라로. 그러면 예, 고 대표님은 저는 99학번 33살입니다. 33살. 네. 제가 29이라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29 맞습니다. 네. 그럼 청년의 정의가 뭐죠? 청년 사회적 기업가요?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인가요? 33살 껴주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두 분 다 그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거든요. 네. 한 대표님 그 네. 회사 그 이름이 그 네이밍이 뭔가 의미가 뭡니까? 사업하고도 연관된 것 같은데. 네, 저희 사실 이름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유명한 위즈덤 중앙이라는 출판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즈덤인데요 이러고 다니면 다들 출판사의 자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대기업의 자회사니까 믿을만한 회사인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위즈덤이 아니라 위즈돔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간단한 저희 로고가 있기도 한데 그 위즈덤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혜가 모이는 돔, 그래서 지혜의 전당이라는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돔 오브 위즈덤. 그래서 지혜들이 모이는 하나의 돔이다라고 해서 위즈돔이라는 회사 서비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되게 정말 간단해요. 보통 뭐 저도 지금 펜을 갖고 있는데 펜 같은 거 살 때 뭐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가시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던 패턴들은 온라인에서 물건들을 구입을 하는데 저희 위즈돔에서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얼마면 살 수 있죠? 원하시는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네. 아니 뭐 봉이 김선달이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삶들이 결국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변하고 그들이 저에게 정보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는 걸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이제 온라인 한 군데 모아놓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그
고급 정보들, 소위 여기서 암묵지라고 얘기하는 정보들을 그리고 기회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회원들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자기가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나 만날 수 있고요. 아무나. 네. 뭐 가격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5천 원짜리도 있고요. 네.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가격 범주를 가지고 있고 뭐 취업한 선배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대인데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신 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의 꿈을 찾겠다고 도전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인으로서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하게 성공하고 있는 분도 만날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자, 고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여기도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오르그닷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오르고닷, 오르고다시, 오르고닷컴부터 시작해서 네.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굉장히 적은데 저희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는 윤리적 패션을 하는 회사고 실제 패션 생태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화려하게만 보시지만 그 안에서 착취당하는 계급들도 많고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계급이라고 계층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패션 생태계를 좀 더 공생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고 싶어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오가닉을 생각해서 오르그를 했고 또 하나는 패션 생태계가 서로 간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건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 간의 협업과 그런 거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을 넣어서 오르그닷이라고 네. 저희는 했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 닷컴 출신들이 좀 많아요. 저희 설립할 때.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도 차용을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윤리적 아까 패션 뭐 친환경적인 것을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좀 가지고 오기는 네,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예요? 예. 이거 상품인가요? 예. 이건 제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면이요? 이거는 저희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단이에요. 와. 그래서 페트병을 잘게 잘라서 거기서 원단을 다시 뽑아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요. 혹시 SK 와이번스가 입었던 그 녹색 유니폼 기억나세요? 2010년 11년 올해까지 입었었거든요. 그린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도밤나무에서 만든 파이버를 뽑아서 만든 거고 사실 저희가 패션 산업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적인 원단을 사용도 하지만 옷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고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소셜벤처 에쿠팜이라는 데랑 거기에서 난민 작가들을 지원하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 난민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다 담아서 친환경 옷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콜라보였거든요. 그래서 완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역사네요 하나하나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새롭게 만든 작년부터 런칭한 소매 브랜드인데 보통은 이제 옷들이 중국, 베트남 뭐 그런 데서 좀 임금 착취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국내 봉제 산업에 대한 위기설도 도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싼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봉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게 가둬놓고 봉제를 시킨다던가 그런 게 동남아에서는 아직도 많이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M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시위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불이 나서 H&M에서 일하시는 그 봉제 노동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바꿔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소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젊은 분들한테 좀 공급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실 윤리적이라는 거에 말에도 되게 함축적인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친환경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영역, 어떻게 보면 생산 시설, 네. 생산 환경에 그런 거에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 영역이라고. 일하는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 산업 안에는 이제 연결된 그런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되게 팬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패션 디자이너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초봉이 실제로 100만 원 초반대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브랜드 대기업이나 그런 데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매년 이제 배출되는 패션 디자인 학과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안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또 자기 레이블을 런칭을 하고 싶은데 그거조차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패션 산업 안에서 좀 착취당하고 있는 계층 네. 중에 한 분인 디자이너분들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봉제 노동자분들에게도 네. 공정한 임금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복잡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윤리적 패션을 하면서 패션 생태계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4대 보험이 안 된 대부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2층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둡고 막혀져 있고 집진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생산 네트워크를 하나 구축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뭐 클린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드리는 작업을 지금 하나를 하고 있고요. 인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개인 레이블 런칭을 하면은 낮에는 만약에 가게를 낸다 손 치면 낮에는 가게 가서 파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뛰어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밤에는 디자인 하셔야 되고요. 하루 이렇게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장들을 잘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는 역시 또 일감을 원하고 근데 그 디자이너분들은 직접 뛰어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좀 연결을 하는 생산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12월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보여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을 잘 어떤 케어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근데 궁금한 건데 두 분이 지금 이 사업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대표님. 전 지금 하는 비즈니스는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네. 고 대표님은? 저희는 2009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어. 네, 저는 이 회사에 합류한 거는 5월이고 네. 그 전에는 연구원 같은 개념으로 좀 있었어요. 지금은 대표이시고요. 지금요? 아니요, 저는 이사? 디렉터요. 아, 이사. 네. 근데 지금 2009년부터 꽤 지금 3년 만 3년이 이제 돼가는 예. 건나요? 근데 한 대표 6개월이면 네. 좀 불안불안하네요. 원래 여러분들 회사란 거는 원래 제가 벤처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1년 버티면 3년 갑니다. 3년 버티면 5년 가요. 예. 135. 5년 버티면 10년 가요. 보통 그렇게 해야 네, 되더라고요. 진짜 예. 현실이 참 비루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마르셨네 좀. 아, 네. 네, 사회적 기업 시작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한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뭐 이분들 뭐 비즈니스 모델 좋다고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늘 사회적 기업도 창업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고충을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각자 그런 거 한번 물어보죠. 궁금한 것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대표님 이제 6개월 하셨는데 네.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자본이 이렇게 회사라면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사실 저는 운이 정말 좋았던 케이스예요. 다행히 좋은 투자자를 만났고요. 아, 네, 투자자로부터 시드머니도 받고 지금도 사실 저희 투자자 사무실에 얹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도 받고 투자금도 네. 받고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좋은 멘토. 이거 지금 오피셜 하니까 예, 굉장히 좋은 파트너여서 네. 예, 같이 네. 일하고 있고요. 다음 창업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직원들은 몇 명?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7명. 7명. 꽤 많네요. 네, 정말 좀 월급날 되면 정말 후덜덜 거린다는 얘기는 저는 책 속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후덜덜거리더라도 후덜덜거리는 표정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이 주면서 후덜덜거리면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다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같이 일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나 최종적인 지향점을 보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실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최저임금도 안 내는 월급 주면서도 손이 떨리고 네. 주면서도 미안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왜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일을 해요?
아니 네. 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임금 최저임금 착취를. 아니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어떤 뭐 동기부여 그게 네. 뭡니까? 왜냐면 CEO 하실 분들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인재를 되게 잘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표가 잘나야 되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인데 안 우시신데. 아, 진짜 농담. 썰렁하다. 아, 저 진짜 농담이고요. 그 결국에는 그들이 직원으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파운더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반영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끝판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보고 있는 끝판왕이 다들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이제 혼나가면서 너는 왜 취업을 안 하냐? 사실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취업을 안 하냐고 말씀하시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4대 보험까지 주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가치가 이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이분들을 이제 선정 이렇게 이분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상혁 대표님은 그 위즈덤은 지금 6개월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동아리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개념이 없을 때부터 사회적 기업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쪽에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유경 이사님은 오르그닷 전에 그 참 신나는 옷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요? 저는 그쪽 연구원으로 예, 있었어요. 연구원. 네. 연구원. 그쪽부터 관여하시다가 오르그닷 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면서 합류하신 거라서 그리고 그 전에도 문화 메세나? 협의회라고. 그쪽 사회공헌 쪽에 계셨고 그래서 오늘 되게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물어보시면은 되게 많이 고민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유경 이사님은 그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인터뷰를 갔었으니까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 참 신나는 옷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친노동 쪽에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오르고따도 지금 윤리적인 거에는 친환경과 그런 친노동 쪽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임금 착취 아닌가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주셔야 될 텐데. 아, 네. 다시 한번 월급 계산을 아니, 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밝히자면 다행히 다음 달부터 월급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네.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할게요. 제가. 아, 오늘 방송한 건 유튜브에다 올라가니까 이제 뭐 내가 꼭 지키도록 그럴 수 없는 하겠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고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주 디자인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 의도도 좋고 의미도 좋고. 근데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게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은 그래 좋은 일이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걸 사려고 그럴 땐 따지거든요. 가격 같은 거를. 근데 이게 아까 그렇게 페트병에서 이 정도 만들려면 원가가 생산 원가가 이게 저는 되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봉지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쌀 텐데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의미를 소비자 잘 알고서 페이를 해주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요. 만들어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되게 딱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밑에까지 보시기 전에 딱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설정을 하는 기본적인 그 본능적인 감각들이 다들 갖고 있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괴된다면 그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버퍼는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윤리적 패션이나 친환경 패션 보통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게 조금 얼마입니까? 반드시 물어봅시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요? 네, 얼마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 이거 살 이게 사람 상품으로 이거 살 사람 손 드세요. 바로 줄게요. 34,000원짜리 살 사람. 잠깐 얘는 상품이 아니고요. 다른 애들이 그거 얼마예요? 싼 거. 저 이걸로 이게 패키지까지 있어서 사실 이게 네. 저희가 에이랜드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에코숍이랑 각종 편집샵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재생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고 그린 유니폼 원단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네. 장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컬러만 하시기에 좀 불편하시다면 뒤집어서까지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얼마면 사시겠어요? 뭐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네. 질문 하나 받아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질문이면은 주시겠어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하나 받을게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조언이랄까 그런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르고다사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고다사를 원래 알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네,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윤리적 패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고이사님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좋은 취지인데 이걸 일단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알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지금은 제품력으로 좀 승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품으로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와 음. 우리가 뽑고자 하는 디자인과 생산할 수 있는 마진과 계속 타협을 하면서 가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조금 네. 진출을 하자라는 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력이라면 이게 뭐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네. 어떤 그런 좀 독특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마진을 좀 포기를 하고 마진도 포기하고요. 예, 마진을 좀 포기를 하고 음. 그렇게 가는 쪽으로 우선은 가고 밥 있어요. 먹고 살긴 점점 어려워지겠네요. 그만큼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회사 몇 명이세요? 지금 저희요? 네. 11명이요. 11명. 예. 디자이너가 3분. 예. 뭐 이렇게. 다 정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서로 이렇게 연합체 형태로 돼 있는 건지? 다 정직원이세요. 지금 정직원. 같은 경우는. 네. 대단하시네요. 11명이면. 역시 월급날 되면 후덜. 본인은 월급 주세요? 본인도 월급을 저는 월급을 받지만 네. 제가 사실 경영지원 쪽까지 같이 총괄해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은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이 6개월 됐으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재능 기부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도 좀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지 맞아요. 성공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지금. 저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 혹시 위즈돔 이전에 들어보신 분 네. 계신지 혹시 위즈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똑같네요. 아까 10분의 1. 역시 10분의 1. 감사합니다. 이따 와서 인사라도.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인지를 할 수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이게 진짜 진정한 그 가치를 또 발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곧 마케팅이자 저희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뭘까? 혹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는데 혹은 습득하고 싶었던 정보들인데 여태까지 이제 습득할 수 없었던 혹은 만날 수 없었던 이제 저희 쪽에서는 표현들은 상상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관계 혹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무엇이었나에 더 집중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는 이건 한국 사회의 거대한 문화 운동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실 이걸 시작했던 계기랑 조금 연관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가끔 이제 지방 친구들을 만나는데 지방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 요즘 뭐 하냐? 뭐 취업 준비하냐? 뭐 어디 준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S모 전자의 입사를 꿈에를 못 꿔요. 꿈을 못 꾼다는 얘기가 애들이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난안 돼? 지원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보면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과 졸업한 선배 중에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뭐 거길 가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뭘 준비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연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이 직접 뛰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야기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고 컨텐츠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경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먼저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많이 퍼뜨리라고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위즈돔에 위즈돔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개설되면 그걸 무조건 직접 홍보하도록 많이 요청을 드리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홍보들은 하죠. 페이스북에 저희도 그룹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관리도 하고 페이스북에 스폰서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핵심은 결국엔 컨텐츠와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마켓플레이스 또 문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면 수익 모델은 네. 거기서 그 뭔가 어떤 그 지식이나 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걸 내가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그 구매자가 나타나면 네, 거래가 어떤 돈을 뭐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 시스템은 그러니까 쇼핑몰과 똑같습니다. 쇼핑몰에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계시는 뭐 송하준 대표님이 올라가 있어요. 네. 송하준 대표와의 뭐 2시간 동안의 만남. 그래서 그를 만나면 사회적 기업과 혹은 사회적 기업 관련 책이나 혹은 오늘 같은 이런 위키토크를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쇼핑몰에서 뭐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모바일 결제 다 되고. 네, 모바일로 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도 해요 여기서? 옥션 같은 데는 이제 네. 중간에 누가 뭐 가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중간에 옥션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그런 게 있나요? 아직 아니면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아직은 네.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그 6개월 됐잖아요 네. 미즈덤이. 그러면 가장 시간당 네. 이 사람과 2시간 보내고 싶은데 네. 가장 비싼 사람이 시간당 얼마짜리가 가장 비쌌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지금 시간당 누구였어요 그 비싼 사람이? 가장 비쌌던 사람은요. 사실은 그 10년 차 컨설턴트였어요. 죄송해요. 15년 차. 그래서 15년 차 컨설턴트를 만나서 도대체 컨설팅을 어떻게 이제 입사 준비를 해야 되냐. 사실 그 부분이었고요. 시간당 페인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야 너무 싸다. 네, 사실은 굉장히 싸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아직 한국 사회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돈을 내고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혹은 누군가 나를 돈을 내고 나를 만나러 온다?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인정을 하는 문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대학교 다니는 혹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학원 다녀 보셨잖아요. 결국엔 그게 학원 강사나 대학교 교수님의 시간을 페이를 하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혹은 책을 사서 보잖아요. 결국에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혹은 내가 우리 앞집에 있는 구멍가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혹은 우리 마을버스 운전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인 거죠. 괜히 이율배반적인 건데 마켓이 없었던 것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마켓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피디님께서 이렇게 좀 싼 거 같다고 하셨는데요. 네. 또 반대로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가장 6개월 동안 가장 최고 기록이 3만 원이라니까. 전 적어도 시간당 저보다 한 10만 원이나 뭐 20만 30만 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준비할 때 내가 학교 선배를 만나고 싶은데 뭐 어떤 S모 전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가격을 뭐 어떤 분들은 2, 30만 원에 한 시간에 대가를 바라고 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실은 아직까지 마켓 가격을 저희가 통제하고 있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금 사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돈이 없으면 만날 수 없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페이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과연 이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 혹은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행위로 나와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가능하면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이하로 좀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 가격도 한 5만 원 정도로 좀 가능하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뭐 새로운 분야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어떤 사업에서 선배로서 지금 딱 드는 거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얼핏 든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라고 했죠? 워렌 버핏이 점심 한 끼 먹는데 워렌 버핏이랑 누가 경매해가지고 그때 뭐 작년에 260만 불 나왔습니다. 260만 불이면 얼마? 26억? 네, 30억 가까운. 30억.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 30억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30억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유재석 같은 사람이든지 뭐 해가지고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요새 막 벤처 잘 된 사람 누군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하는데 그 1,000만 원 그 사람이 다 먹으면
진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기부를 그거를 하는 기부를 거죠.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돈이 돌게 해야지 뭔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 혹시 생각이 그런 듭니다. 시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기부로 연결된다던가.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는 재능 기부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런데 재능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참가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를 하는데 정작 그 모임을 개설하는 저희는 이제 위즈덤을 나눠주는 사람이라서 위즈도머라고 부르는데 도머가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기부금들을 모아서 저희가 하는 일은 실제 위즈덤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없는 사회 소외계층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실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연예인이 위즈덤에 떴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안철수 교수님을 얼마 전에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와. 이제 그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 좀 두려움이 컸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담아내고 싶은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우리 집 앞에 세탁소 아저씨는 어떻게 그런 칼주름을 잡나? 난 집에서 아무래도 안 잡히는데. 생활의 달인. 네,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결국에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야 되고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 또래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분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은데 유명인사들이 자꾸 이제 올라오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위즈덤에 가면 유명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포지셔닝이 됐을 때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이제 가치가 흔들릴까 봐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이건 회사잖아요.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래도 한 대표님이 지금 보면 가치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가치를 유지. 그런 어떤 그 정신이랄까 그런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와중에서도 가치를 유지하려는 본질을 유지하려는 그런 건참 감사합니다. 네. 아마 게스트니까 칭찬해줘야지. 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고이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그 아까 디자이너들 지금 그러면 이게 직원으로 채용한 디자이너 말고 또 외부에 직원이 아닌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하는 건 없습니까? 그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패션 생태계, 윤리적 패션 생태계 조성 작업이고 그러니까 인디 디자이너들이 자기 레이블을,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분들이랑 이제 네트워킹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뭐 디자이너 해가지고 뭐 초봉 뭐 100만 원도 안 받고 저 임금에 야근한다 그러지만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IT 분야에 전 쭉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여러분들 3D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또 개발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능직들 전문가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를 꼭 하버드 MBA 나오고 뭐 변호사 딴 사람은 전문가고 아닌 사람은 지금처럼 완전히 속된 말로 시다바리 것처럼 완전히 그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퀴즈를 얘기했을 때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잘 응해 주던가요? 어떤 그 조직화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그래요? 네, 호응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사실 저희가 2009년부터 인디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또 스타트업이고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비전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업 모델로서 크게 발전을 못 시키고 이렇게 좀 잠잠히 묻혀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가동을 해서 생산 플랫폼 준비를 하고 해서 다시 만나고 있는데 그게 2009년에 만났을 때나 지금 만났을 때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그래서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좀 호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외부의 어떤 다양한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 협업한 결과물을 그분들한테 또 분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배도 하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기여한 만큼 받아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안에 오르고던 날에 뭔가 그런 분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걸 일일이 엑셀로 계산해서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인디 디자이너랑 협업을 해서 그들의 브랜드에 뭐 관여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런 자기네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중간에서 기름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독립적인 역할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어떤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얼핏 보니까 외국에 뭐 프리랜서 협동조합 뭐 이런 개념도 있던데 혹시 그런 플랫폼이 됐던 그걸 만들 때 생각하는 뭐 지향하는 구조라던가 조직 형태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나무 그림이라 그러나 그런 걸 많이 그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알알이 있는 디자이너들 조직과 알알이 있는 그 공장 네트워크의 조직을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자 역할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거고 유통 측면에서는 디자이너들과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유통 쪽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사업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조합법이 이제 연말에 바뀌잖아요. 5인 이상 되면 누구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하시는 그쪽은 협동조합 쪽이 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굳이 저희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얘기한 거는 굳이 저희가 그 중심에 서가지고 그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끼리 협동조합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그 조합원의 하나로 참여를 하는 네. 거지 저희가 뭐 주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유통이라는 게 디자이너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이너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는 게 선뜻 좀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유통 채널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뭐 백화점들이 굉장히 많은 유통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 자기 제품을 좀 알리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어쨌건 간에 최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기존의 유통 채널 안에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그 마진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먹을 게 없는 살아남기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거기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으려면 사실 자기 거를 좀 투여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건전하게 바꿔보고자 이제 협동조합을 생각을 한 거고 이미 외국에는 디자이너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자기네 그 유통샵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걸 차용을 해서 좀 건전하게 만들어 보고자. 그러니까 독식되는 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뭐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뭐 IT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건축가라든지 아니면 영상하는 사람도 되게 3D거든요. 이런 비디오 촬영하고 하는 사람도 되게 3D.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에는 그렇게 협동조합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시대가 그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시대가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되리라고 보세요? 믿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그거를 꿈꾸고 있고 꿈꾸는 거 말고 실제로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면 실제로 이론 말고 이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돈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뭐 대박을 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만큼만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갭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문제고 저희는 패션,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분들 그쪽 파트에서 그 갭을 좀 줄여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질문을 좀 돌아가 볼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딱 보니까요, 그 청년 대부분 다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비 사회적 기업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적 기업은 뭐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꼭 답해야 되는 질문이겠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사업가가 돼도 될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봐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소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그럼 나머지 다른 기업은 사회적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도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결국에는 그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거나 혹은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생각한 사회적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셜한 무언가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뭔가면 그 사회적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빈곤 문제, 소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회적인 거야라고 규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 창출만 돼도 사회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 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냐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업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네. 가장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약간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는 기업가들이 대부분은 다 자기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이게 내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느냐 혹은 그걸 내 문제라고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라는 걸 사람들한테 일깨워 줄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 네. 자, 네. 고자님. 사실 저도 그 사회적 기업 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 오시면 여쭤보는 게 사회 복지사가 되고 싶으냐, 기업가가 되고 싶으냐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비전을 실천하는 것도 사실 사회적 기업 안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만은 어쨌건 지속 가능성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비전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사로 전향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내고 좀 더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 우선 기본이어야 되는 거고 네. 거기다 이제 비전을 더할 수 있는 분. 자, 지금 복지사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복지사하고 기업가하고 사실 기업가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사는 안전한 겁니까? 얼핏 말씀드리면 복지사는 안전한 것 같고 사회적 기업가는 잘못하면 라면 끓여 먹고 뭐 되게 고생하고 그런 거. 네, 저같이 말하는 게 찾아오네. 복지사와 사회적 기업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까요? 사실 복지사보다는 사회 사업가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크게 고려를 안 하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비전도 중요하고 소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파이낸셜 임팩트거든요. 네. 어쨌건 기업이 굴러가고 내가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게다가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전과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만 생각해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원을 끊임없이 뭐 조달을 해가지고 남의 손에 의지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사회 사업가인 거잖아요. 네. 두 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그 인증 제도가 있고 또 그래서 뭐 인건비 보조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요건들이 되게 너무 너무 엄격한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사회적 기업이세요? 인증 받은 거예요? 인증 어떻게? 저희는 서울형 받았다가 작년에 네. 노동부 인증까지 받았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저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증 제도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거는 딱 일자리 창출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인증받지 않고, 그러니까 2009년에는 소셜벤처로 시작을 해서 인증받지 않고 네.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나라에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저희는 접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공장 설립을 하면서 서울형 인증을 받고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라에서 생각하는 기준만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기업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레이블을 달 수 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 뭐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리소스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상혁 대표님한테 네. 반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또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 네, 이게 모집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관심 없으세요? 왜 인증 안 받으세요? 네. 돈이 아까 많으시다 그랬잖아. 아니요, 절대. 아까 네. 저 물줄을 많이.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말랐겠어요. 라면 안 먹고 고기만 먹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정부 인증을 받았고 정부의 도움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정의 내리면서 제한시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판이 계속 사회적 기업 업계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줬다라는 측면이 저는 더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왜 위즈돔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느냐?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증받았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 사업에 저희가 진입할 때도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제가 과연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를 아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좀 자존심 아닌 자존심인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래도 기업가라면 그래도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도전을 했으면 정부 지원이나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는 걸 옆에서 누구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켓에서 검증을 받아서 이제 지속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이제 증명해내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이러면 또 뭐 다른 선택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굴을 맞춰요. 이렇게 얼굴. 딱 맞춰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한대표님한테 온라인에서 질문 네. 오로비님께서 그 앞으로 너무나 크게 마켓이 네.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네. 돈을 받지 않으면 네. 공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네. 지금 하고 계신 마켓이 네. 엄청 커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모든 걸 이제 그냥 재능 기부도 없이 네. 무조건 돈 받고만 해. 네. 그렇게 됐다면, 네, 그 뭐야 그렇게 돼서 공유를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네. 네. 그다음에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게 아닌지. 네. 돈 받지 않고 네? 네. 요즘 막 공유 참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질문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비판이 좀 있어요. 저희 위즈돔 모델 보면서.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건 결국에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세계관이나 혹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로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위즈돔을 설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른다로 사실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고 저희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군가 가치를 지불했다라는 행위가 결국에는 그 지불 행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가치를 인정했네 네. 라는 걸로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국엔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고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 서비스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가 존재하고 동시에 뭐 물론 요즘 많이 약해지지만 브리테니커라든지 혹은 우리가 대학 같은 정말 교육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게 어떤 형태로 지속 가능한 거냐 혹은 정보의 깊이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 혹은 그 정보를 획득하면서 어떤 관계나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길 원하느냐 사람마다 모두 다른 유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소통되는 형태 정말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식의 진행이 되는 형태도 있을 거고 혹은 브리테니커처럼 누군가 정말 고급 정보를 유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존재가 결국에는 함께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오늘 두 분 오늘 처음 뵙지만 아주 두 분의 컬러가 개성이 다 다르죠. 예. 근데 이런 다양성이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적 기업 생태계도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천편일조인 것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간이 제가 여기 청년객들하고 이제 Q&A 시간 자유롭게 좀 갖기 위해서 네. 온라인 방송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두 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지금 오늘 사실은 한 분만 모시고 우리가 1시간 반이라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지금 두 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을 뭔가 하려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 분들한테 정말 이거 하나만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둬라. 이거 하나는 그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하시죠. 사실 저희는 2009년에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업다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버티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동료를 꼭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새로 들어온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비전 공유의 시간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다 비전을 공유해서 어려울 때도 한 힘으로 모아서 갈 수 있고 잘 될 때도 날개를 달아서 갈 수 있도록 꼭 같이 하는 사람들을 꼭 잘 만드시기를. 네. 옆에서 동료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니 저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결국엔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내가 사회적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꼭 기업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를 정말 진지하고 정말 깊이 있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는 정부가 뛰어들어서 해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NGO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방식으로만 풀어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먼저 본인이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적으로 풀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게 과연 진실인지 그게 정말 맞는지 먼저 본인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동료들을 얻어낸다는 거, 동료들을 설득했다는 얘기고 마지막엔 그걸 세상을 설득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온라인은 이제 네. 여러분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시작으로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같이 진행될 거고요. 예고 간단하게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여기 지금 계신 고우성 PD님하고 저하고 방송 진행하고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때 할 거예요. 온라인은 페이스북 사회적 기업가 포럼에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실 때 되게 헤매신 분들 많은데 온라인에서 이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고 다음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진행됐고요. 다음 주 주제는 세상을 향한 IT 공유 경제, 지역 속으로 가는 협동조합. 이게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같이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문화협동조합의 송주희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열린옥장, 여기가 공유 경제거든요. 열린옥장 한마일 대표님 모시고 할 거고요. 3주차는 아직 온라인에서 아직까지 공유 안 되고 있었는데 3주차에는 좀 시니어 전문가분들 모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생태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보니까 또 사회적 기업 설립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궁금증도 좀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같이 해요. 같이 했나? 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날 26일 날 금요일 날 그 한겨레 신문 그 김현대 그 선임 기자님은 그 협동조합 참 좋다의 저자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추석 때 그 책을 읽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벤처하면서 저의 벤처 멘토이신 그 벤처캐피탈 회장님께서 추석 전에 제가 인사드려 왔더니만 저한테 그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 책 정말 좋다 하면서 협동조합 참 좋다. 이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름이 너무 꽂은 거야. 협동조합 참 좋다. 아씨 조합장, 농협 이런 거 떠오르니까 읽기가 싫었는데 저의 멘토분이 강추하셔가지고 제가 추석 때 이제 여행 때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후기도 썼거든요. 네, 한번 너무 제가 그래서 그 여행 때 후기도 썼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협동조합 참 좋다 읽어보시면 진짜 사회적 기업도 제가 1년 전에 여기서 빅서사이티라고 정인철 박사님에서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을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 그거보다 더 협동조합 참 좋다가 되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만큼 협동조합이라는 게 되게 참 우리 생각하는 그 조합이 아니에요. 꼭 읽어보시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좀 책 읽고 오셔도 재밌겠네요. 네, 그럼요. 네. 또 다음 주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협동조합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젊은 분들이 중심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날은 좀 더 멘토링? 근데 오늘 이제 처음이신가 그러신 것 같아. 우리 이제 Q&A 시간 가질 거니까 네네. 방송을 이제 이걸로 좀 이따 이제 네, 엔딩하고 마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네,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얼마나 믿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걸 세상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참 좋은 일 한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 같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배워나가고 경험을 쌓아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되는 자리를 통해서 저도 다시 저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힘든 일도 많으실 거고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좀 더 많으실 거세요. 그래서 그때도 좀 지금 초심 잘 기억하시고 어려움 때도 잘 기억하셔가지고 꼭 나중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네.